공부 좀 한 것 같습니까? 공부는 한 거는 같은데 투자는 아직 모르겠어. 원래 마지막에 마칠 무렵에 하는 말인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마칠 무렵에 하는 말인데 그냥 시작할 때 생각이 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동산 강사, 그 중에서도 유독 토지 강사들이 자기들은 뭔가 뭐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고 대단한 토지 투자 기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자기 스스로를 묘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탱크 옥션에 이 관심 물건 들어가서 이 안을 보잖아요. 뭘 볼라 그래?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관심 물건하고 제 관심 물건하고 차이 있을 것 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정말 별 차이 없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토지 투자 실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 운전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운전으로 치면 이제 면허를 따는 분들이거든요. 갓 면허를 따신 분들하고 한 뭐 십몇 년 차, 제가 투자를 한 19년 차 정도 되더라고요. 29살 때 아파트 분양받고 그거 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계속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보개발 했었고.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여러분들도 면허가 있고 저도 면허가 있다 치고 실력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많이 나죠. 당연히 많이 나죠. 근데 운전면허 갓 딴 사람하고 뭐 19년 차 운전하는 사람하고 당연히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1년 차 면허 이제 갓 땄는데 그 운전을 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그 운전 경력이 1년이 채워지고 저는 19년에서 20년이 됐다. 그럼 1년 운전한 사람하고 20년 운전한 사람 차이 많이 나던가요? 별로 안 납니다. 맞죠? 1년 운전하면 웬만큼 다 익숙하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실력 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별로 차이 안 납니다. 토지 투자가 뭐예요?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지가 무슨 도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저도 좀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원래 또 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강의할 때도 어쨌든 남 앞에서 굉장히 너스를 때리면서 뭐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사실 토지 투자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공법 이론과 뭐 그다음 그 이론에 해당하는 그 사례들 보면서 호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땅 투자가 뭔데요? 뭐 신도시가 들어올 때 그 앞에 녹지 지역 땅값이 얼마인지 맞추는 게임. 맞나요?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그러면 규제가 어느 때 규제, 이를테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농업진흥구역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언제 바뀌느냐. 맞나요? 또 뭐 땡땡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걔네들이 언제쯤에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들어올지 뭐 이런 거 계산해내는 게임 아닌가요? 그죠? 도로가 개통했다. 그럼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의 성격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지금 그 호재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 그랬을 때 이 호재대로 되었을 때, 이 도로가 개통했을 때, 이 용도지역 땅, 요 용도지역 땅은 어떻게 가격이 바뀔 것인가.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어떤 도로 때문에 어떤 호재들이 더 연달아 있느냐.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땅 투자가 그게 본질입니다. 땅 투자 그게 본질이에요. 제가 부동산 강의 중에서도 토지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 중에 한 개가, 공부를 할 때는 너무 많은 걸 공부했어요. 이제 지금 수업 때 다 빼먹고 안 하는 거지만, 우리가 설계사가 아니잖아요. 설계사들도 모르면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느 중국집이 맛있다 그것만 알면 되지 중국집 전화번호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표현 좀 이상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교차로 설치 영향권이 있다. 도로구역일 때 교차로 설치 영향권이 있다. 이것만 알면 되지. 뭐 차량 설계에 따라서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몇 메다다 그거 외우면 알 것 같아요. 다 잊어먹어 어차피. 근데 오만큼 가각 전제는 수업 때 이야기도 안 했어요. 네. 그죠? 가각 전제부터 해서 오만 공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개코나 써먹을 일 없어. 투자할 때 써먹는 건 그래서 도로를 할 때 계획 관리가 얼마 가냐 이건 아닌가. 뭐 이를테면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그 이론에 치중하지 말고 돈 버는 이야기,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그죠? 우리 중학교 한 3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보케버러리 33,000 이런 거 다 외우잖아요. 죄송합니다. 성문종합 영어 이런 거 중1 때 다 떼잖아요. 근데 그거 살아가면서 쓸 일이 있어요. 거의 쓸 일 없잖아요. 그죠? 예. 회화를 하는데 쓰는 단어도 뻔히 정해져 있고 문법도 뻔히 정해져 있고 특히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회화할 때 쓰는 문법이다 이러면 예외적인 거의 안 쓰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제 초보 면허를 땄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저 베테랑 같은 사람들 뭔가 내가 모르는 특별한 거를 대단한 걸 알고 있다. 운전 잘하는 사람이 엔진오일 교체 중위를 정확하게 잘한다든지 또 뭐지? 차를 몰라서 아예 모르겠네. 변속기가 어찌되고 어쩌고 육기통이 어쩌고 직렬이 이런 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운전 잘하는 사람은 그냥 옆에 동승자 편하게 사고 날 위험 없이 해가지고 쫙 데려다주고 별로 겁 안 먹고 운전하고 맞나요? 과속해야 될 때 과속하고 그거잖아요. 그게 답니다.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지만 면허증을 이제 발급받은 사람들입니다. 사고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살살살살 차 몰고 나가서 그렇게 1년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베테랑 운전자들하고 실력이 바짝 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분명히 실력 차 많이 나지만요. 일주일에 1년씩만 1년간 일주일에 하나씩만 답사 다녀보세요. 어떤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 호재가 있으니까 이런 땅 어떤지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자꾸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면 그 호재가 1년 지나면 뭔가 진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1년 지나면 어떤 생각 아세요? 김종률 별거 아니었네 이런다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1년 그대로 하면 그때 가서 저럴 때 얕잡아보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강의할 때부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다 이런 말을 내려놨어요. 아예 안 했어요. 그건 처음부터 그런 겁니다. 어차피 1년 하면 내가 별거 아닌 건 탄로가 날 건데 뭐 하려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말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속으로 내가 이 정규 강의 끝나면 실전만 어떻게 넣어달라고 해야 되나 지금 다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1년 동안 어떤 호재가 있다. 그럼 그 호재에 맞춰가지고 요런 용도적 땅 얼마나 할까 어떻게 변할까 이런 탐구의식을 가지고 한 가지 답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실력이 불쑥 늘어날 겁니다. 웃긴 게 10건 본다고 실력이 늘 것 같아요. 안 늘어. 그럼 쌤 50건이라 1년에 50건이네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50개 답사할 거야. 안 늘어. 진짜 왜냐면 이게 예전에 본 게 1년 지나야 바뀌는 것들이 꼭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몰아서 왕창 본다고 실력 늘지 않아요. 1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놓치는 거 그다음에 수업도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이렇게 강박 갖지 마시고 왜냐면 답사 다니고 이러면서 수업 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이게 그 말이구만 이러면서 생각이 나고 이렇게 뭐랄까 퍼즐이 맞는다 그런 게 생길 겁니다. 자, 오늘 도시개발 사업하고 재개발은 안 할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하고를 할 건데 재개발하고 비교하면서 할 거고요. 지난주에 농지법 이야기 다 못한 거 있죠. 그건 오늘 도시개발 사업 하면서 이런 농지들이 이런 도시개발 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돈이 되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근거법이 뭡니까? 도시개발법입니다. 뒷페이지 넘기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흔히 이야기하기를 정비구역은 이런 진도가 나갈 때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절차를 갈 때마다 가격이 오릅니다. 이를테면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이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그다음 사업시행인가 받고 관리 처분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조금씩 가격이 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동의하세요? 도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도 오늘은 이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위주로 이야기할 건데 도시개발구역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하고요. 실시계획 나고요. 그다음 환지인가 받고요. 착공하고요. 가격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재개발에 좀 더 친숙하니까 재개발을 예를 든 겁니다. 어느 단계일 때 좀 더 많이 올라간다가 있죠. 재개발이 추진이랑 조합 넘어가면서 가격 많이 오르나요? 언제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관철할 때 많이 오르나요? 사업시행가 때 많이 오르나요? 사업시행가? 사업시행가 때 왜 가격이 많이 오르죠? 재개발 안 해봤죠.
많이 보고 하는 소리죠. 주택 가격이 일정하다면 재개발은 어떻게 오르냐. 집값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고 가정해서 이거 해볼게요. 요때가 지정 시점입니다. 재개발 이때 제일 많이 올라요. 진짜입니다. 예, 지정 무렵에 제일 많이 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뭐 서울역 있고 서부 쪽에 뭐 서계동에 이런저런 재개발한다. 지정해봐요. 그러면 관처대 금액을 아예 지정대 가 있다니까. 진짜 그래. 지정대 새 아파트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간장한다면. 다시 재개발 구역의 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커니즘 어찌 됩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자면, 자, 여기 부동산인데 재개발 구역의 물건이다. 그럼 요게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나올 물건이다. 그러면 시세는 어느 정도 할까요? 이거의 시세는 어느 정도 할까요? 아주 쉽게 말했을 때, 좀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조금 달리 해야 되는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자, 일반 분양분 있죠?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조합원이다. 조합원 분양가가 있겠네. 이 글씨 보이세요? 나도 못 알아보겠네. 조합원 분양가가 있다. 요 두 개 갭이 있네요. 요 갭을 뭐라고 하죠? P라고 하죠. 맞나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10억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7억이다. 그러면 P가 3억이네요. 그럼 요런 것, 요때 요 시세는 얼마인가요? 5억 더하기 P 이래가지고 얼마요? 8억. 이게 언제 금액? 관리 처분 때 금액이란 말이에요. 일반 분양분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지정 때 그러면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면 가격이 얼마냐? 재경험치로 얘기하면 7억 5천 막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단계 거칠 때마다 분명히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이게 일반 분양이 자꾸 올라갔잖아.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조합원 분양가가 비례하게 같은 크기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조합원들은 이를테면 원가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건축비가 똑같은 크기로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갈 게 예상이 되니까 재개발 구역이 같이 올라갔는데, 사실 재개발 구역이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려면은 이게 지정대가 제일 큰 폭으로 오르거든요. 근데 제가 재개발 구역 전문가도 아닌데 깊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아무튼 저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부터 분양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참 그때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책도 없었습니다. 책도 없고 강의도 이상한 사람 강의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좀 참고하고 이래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됐다. 좀 전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수강생 돈 걷어서 투자하고 이런 거 하고 신불자 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주택경기 나빠지니까 싹 사라졌다가 또 나타난 거예요. 저 새끼 어디다 나타났지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사업을 해보자더라고요. 내가 미친놈 아니야 씨. 내가 왜 그런 놈하고 왜 사업을 해 내가? 에? 내가 뭐 했어요? 나 가운데 손가락 그런 건 안 해요. 나 가운데 손가락 그런 상스러운 욕 안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절에는 재개발 강의다 그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자, 재개발하고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우선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광명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광명 가만히 있어보세요. 여기 몇 구역이더라? 5구역, 6구역쯤 되나 여기가? 11? 아닌데 요게 11이죠. 요게 11이고 요게 4구역, 5구역 요쪽 아닌가? 4구역, 5구역 요쪽인가? 그럼 이게 몇 구역이지?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예전에
그 연구반 1기 때인가 2기 때 여기 유망하다고 제가 그 관리처분 때 그때 관리처분 났거든. 16, 17 그때. 그래갖고 관리처분 압도 설득이에요. 막 그래갖고 그때 픽 한 5, 6점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 돈 됩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던 거 제 기억이 나거든요. 자, 지금은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인데 그 옛날엔 잠깐만요. 그 옛날에는 이런 동네였습니다. 이런 동네였습니다. 자, 집에 있는 공부 안 하고 있는 남편, 공부 안 하고 있는 와이프, 여보 우리 기왕이면 상가 건물이나 상가주택 살 거 지금 좀 흐름에도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새 아파트 될 거니까 요런 거 하나 사자. 어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시은쌤 이거 남편님한테 이거 설득할 수 있을까? 못 할까? 할 수 있어요? 알겠어.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요런 데 들어가 살자. 설득할 수 있을까? 안 될까? 할 수 있어요? 좋아, 다시 한 번. 딱 기다려. 여보, 우리 이런 거 한 개 사자. 설득할 수 있어요? 이거 없어요. 아니, 재개발구역 이거 사자. 이거도 좀 설득하기 만만치 않은데, 이거는 진짜 못하겠죠? 맞죠? 그죠? 재개발구역은 대상지가 어디예요? 다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뒤에 들어가서 법적인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용어 설명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 모르면 유튜브 찾아봐도 네이버 봐도 되고 네이버 검색해도 되거든요. 조합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야 될 때 물어볼 수 있는데 엄청 많은데 야 다시 도시개발 사업 어떤 지역에 어떤 타임에 돌린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죠. 이건 물어볼 데가 없어요. 예. 자 다시 보세요. 자 이거 집에 공부하는 남편이나 와이프 설득시키기 되게 어렵게 생겼죠. 이거 사자냐면 에라이 씨 니나 고물상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꼭 들어가야 돼. 이러지만 그래 뭐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죠. 자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도시개발구역과 재개발의 차이는 뭐냐? 재개발 재건축은 뭐예요? 구도심에 기반시설이 약하다도 있지만 구도심의 본질은 뭐예요? 건물이 썩었다죠. 그죠? 건물이 썩었으니까 새로 짓자. 새로 짓는 김에 기반시설 또 가로를 닫고 도로가 약하면 도로 새로 깔자. 맞나요? 맞단 말이에요. 그 도로가 약하다는 게 그 일대 도로가 약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도로가 꾸질꾸질하다. 접도율이라 그러죠. 그죠? 각 호별로 접도율이 얼마나 되냐, 일정 수준 이상의 도로에 접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가지고 노후도랑 같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 재개발은 본질은 뭐냐면 그 구도심 안에서 건물이 얼마나 썩었냐. 그래서 건물 썩었으니까 건물만 새로 지어주자 이거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대상지가 어디냐라고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고 구도심이 이렇게 시가지가 있다. 근데 여기에 뭐 IC가 추가로 들어온다든지 또는 뭐 산단이 IC가 생기면 산단도 오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시가지가 낡은 거는 둘째치고 이 확장을 좀 해야 되겠네.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다 좀 더 하자. 여기다 추가로 주거지 만들자. 주거지를 하지 말고 땡땡지구를 할게요. 요런 개념이거든요. 요런 개념이. 근데 재개발은 뭐예요? 재개발은 여기를 부셔서 새로 짓자 이런 거잖아요. 맞죠?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1번 재개발, 2번 도시개발구역. 자, 집에 공부하는 남편한테 설득시키기 어떤 게 더 좋아요? 재개발, 맞죠? 자, 똑같은 질문 다시 한 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업 시행자다, 사업의 주체다. 어떤 동네가 사업하기 더 편해요? 1번 재개발, 2번 풀밭, 도시개발구역. 어디요? 여기 더 편하죠. 이게 더 편하죠. 되게 웃기죠. 분명히 이게 사업하려다 저항 거의 없겠죠. 야, 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고물상을 왜 신도시를 만들어? 안 이런다니까. 내 이 고물상 가지고 노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왜 내 땅 가지고 신도시 한다 그래? 안 그런다니까. 자,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쨌든 여기서 상가주택에서 월세 받고 있는 어르신이 계신다. 내 여기서 월세 잘 받고 있는데 니놈들이 왜 내가 재개발하는 거 내 따라가야 돼?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이 동네는 낫습니다. 제가 여기 사실 저는 뭐라고 했냐면 광명 11구역 사업 제일 느릴 거라 그랬거든요. 엄청 안 좋을 거다 그랬어요. 엄청이나 말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요런 데보다 분명히 후순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상가주택이 되게 많고요. 조합원이 1100인가 좀 되는데 공급이 1600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다. 추가 분담금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진 분들이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이 새 아파트 줄게 이것보다는 여기서 월세 잘 나오고 있잖아요. 나 이 월세 받고 안 나갈 거야 이럴까요? 맞죠? 그래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겠고 나중에 관쳐간다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 대단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게 크지 않다고요. 맞죠? 예. 아까 저 뒤쪽보다는 일반 분양이 좀 더 비싸고 조합 분양 그 갭은 있겠지만 일반 분양 해가지고 남는 그 차익 자체가 일반 분양 자체가 적단 말이에요. 이거는 요런 데는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는 게 그때 이제 다시 할게요. 요런 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재개발에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요? 있죠. 여기는 누가 반대를 해요 여기서? 예. 웃기죠? 보세요. 재개발 구역은 초반에 가서 사기가 좋게 생겼어요. 그나마 좀 좋게 생겼어요. 도시개발 구역 정말 못 사게 생겼거든. 근데 사업하려고 하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사업하기 훨씬 좋게 생겼죠. 그럼 투자는 하기 어디 좋은데요? 여기가 더 좋은데니까. 맞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모처에 도시개발구역지 투자를 하나 권하면서 실전 받은 사례입니다. 어느 여성 의원님한테 이제 권했습니다. 그 여성 의원님 설명을 듣더니 그러면 제가 남편하고 이야기할게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전화가 왔었거든요. 운전 중에. 이제 그때 영동고속도로 운전 중이었는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안 끊고 옆에 내려놨는데 그 집도 안 끊고 내려놓은 거야. 그 우리 회원님이 저랑 통화를 하고 이제 그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남편님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답사도 분명히 같이 갔다 왔었고 수업도 들었고 그 직전에 저랑 전화 통화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님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선생님이 여기가 이래서 좋은 땅이래. 우리 사보자. 미쳤어 당신 그 고물상을 사게 이런 거야. 고물상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하여튼 불법 주차 하여튼 또 허벌판인데 노상 주차장 이런 거 좀 있고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를 왜 사?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거기 아파트 짓는 땅 된다 그랬어. 이런 거야. 그랬더니 남편님이 그 사람이 아파트 지어봤대 이런 거야. 여기서 여기 왜 그러 가지? 여기서 왜 그러 가지? 예. 그랬더니 또 우리 형님이 지어봤대. 짓다가 말이야 사기꾼을 만나서 힘들었는데 어쩌고 이런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얘 궁금하기도 하고 이 내 욕을 막 하는데 돌아버리겠는 거야. 계속 그 남편이 그 사람 사기꾼이고 나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차를 휴게소 들어가서 못 들은 척 오전에 살짝 끊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에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들었다는 말은 못하고 안 샀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랑 통화를 하시고 직접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녹음을 해라. 녹음을 하면 내가 어떤 소리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도 남고 그죠? 녹음을 했다가 들려드리라. 녹음했다 들려드리라. 설명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이야기 할 거다. 자, 초기에 오르기 요 동네는 좋게 생겼죠. 여기는 초기에 오르기 나쁘게 생겼죠. 자, 다시 한번 도시개발구역 사박이 좋게 생겼죠. 재개발구역 사박이 도시개발 사업에 비하면 파기 불편하게 생겼나요? 맞죠.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2010년 무렵에 경매 한창 공부하고 있을 때 경매학원의 어떤 강사님하고 경기도 광주에 답사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역이 여기 개통했네요. 그때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려 볼게요. 제 그분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그분은 이제 경매 전문가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좀 넓게 이야기하면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잘하는 분이 아니죠. 말씀하시기를 자, 경기도 광주는 구도심 여기에 인구들은 여기 빠글빠글 모여 살고 있는데 참 정신 나갔다 논바닥에다가 지하철 개통했다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사적으로 조금 이제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그분이라 해야 되나? 그 새끼 때문에 투자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앞당겨진 건데 저라고 인생의 흑역사가 어색했어요. 투자 잘하다가 같이 지분으로 빌라 한번 지어보자. 재개발구역에 지분 쪼개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매개동 이런 수원에서는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정말 정비 사업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것도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안 하고 돈만 빌려줬다가 돈 2억 빌려주고 와 2억 500으로 받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예. 형사 고소하고 난리 다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 그 양반이 여기에 있는 예. 수원에 있는 땡땡땡한테 예, 여기에 있는 땅 사서 자기 그 지분 쪼개기 한다고 샀는데 거기 돈 빌려줬다가 빌라를 세 동 지었는데 한 동도 분양을 못했어요. 한 채도 분양을 못했어요. 24채 지었는데 단 한 채도 분양을 못했어요. 여기가 좀 더 북쪽 송정동 쪽인가? 경안동이 송정동 사이트는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어서. 오산에도 했었는데 오산서도 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신불자 되고 저그 동생도 막 바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기도 광주에 어딜 찍어야 되나? 이런 장 찍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경기도 광주의 시장이다. 자, 요런 거 부시고 재개발한다. 그게 빠르겠어요? 그게 쉽겠어요? 안 그러면 이 허허벌판 농지에 와서 신도시 만드는 게 빠르겠어요? 그게 빠르겠죠? 맞나요? 자, 우리 5번째 시간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개발할 거다. 뭘로 사인 준다 그랬죠? 도시기본계획상에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여기 개통하거나 RC가 개통하거나 이래서 여기 개발에 대한 구상을 시작하고 그러고 나면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와 예정용지로 잡히고 그러고 나서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요.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한다 그랬죠. 예. 기억은 나실 건데 묻는 말이 뭔지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가 그때 당시에 제가 답사갔던 그때 당시에 여기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뭐 하려고? 제한 사유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일어났었다고. 그러니까 역을 여기다 개통한 이유가 뭐예요? 구도심을 재개발하겠다가 아니고 역세권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역 가까이 있다는 말이고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맞죠? 어떤 땅을 사야 되는 거였어요? 어떤 땅을 2010년 무렵에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허허벌판 농지 가로를 잡고 도시개발구역 예정지걸 사야 됐어요. 도시개발구역 예정지걸 샀었어야 되죠. 그죠? 지도로 평택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평택하고 광명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평택이 제일 핫한 곳이 삼성전자와 지제역에 있는 요 일대인가요? 자, 그 옛날에 스카이프 한번 볼까요? 평택은 사실은 여기 평택역입니다. 여기 평택역 요만큼 있고 이제 과거에는 기차역이 있으면 한쪽으로만 개발을 많이 했어요. 뒤쪽은 개발 안 했어. 나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역도 그렇고 부산역도 그렇고 뭐 평택역도 그렇고 대전역도 그렇고 역 앞쪽만 개발을 많이 하고 뒤쪽은 개발을 잘 안 했어요. 옛날에는. 아무튼 평택을 요렇게 구도심이 있는 동네인데 지제역에 지제역 북단에 삼성전자 들어오고 지제역에 KTX가 들어오고 한다면서 이래 했죠.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날 계획이니까 저층 개발한 구도심을 재개발 재건축할 것이냐 그거보다는 여기 허허벌판 농지들을 신도시 만드는 게 더 빠르겠다. 맞나요? 맞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고덕국제 신도시 만들고 2016년 거 볼까요? 17년 거 볼까요? 18년 거 하니까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엄청 크게 하고 있네요. 지금 거로 볼까요? 많이 들어왔네요. 맞나요?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화면 눈으로 보이죠? 도시개발구역의 대상지 예정지는 이런 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존의 구도심이 있고 확장하는데 기존의 구도심이 있고 확장하는데 맞나요? 이런 데거든. 기존의 구도심이 있고 옆에 붙어있는 허허벌판 풀밭 이런 데거든. 얼마나 개발하기 좋게 생겼어요. 투자를 한다. 자, 전문용어로 뭐라 하죠? 이런 것들을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걸 전문용어로 나가리. 이 봐봐. 이 풀밭에서 나가리가 될 요인이 있겠어요? 어지간하면 없다니까. 안 된다는 말은 아닌데 재개발 구역보다 확률적으로 훨씬 낫다니까. 자, 질문. 여러분 재개발이 익숙해요? 도시개발 사업이 익숙해요? 재개발은 훨씬 익숙해요. 맞죠? 근데 딱 봐도 더 설명 들어봐도 어떤 쪽의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재개발 구역은 지정 때 도시개발 구역보다 지정 때 금액이 많이 오른다. 맞나요?
맞다고. 다시 말해볼까요? 자, 도시개발사 훨씬 잘, 나중에 이만큼 가격 올라가겠지만, 생긴 모양 때문에 초기에는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나요? 많이 안 올라간다니까.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도시개발사 투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나니까. 해본 분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웃긴 게 도시개발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경험해본 정비, 공인중개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도 그냥 조금 과한 표현으로 좀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갖고 있어가지고, 매도인한테도 그냥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 잘못된 정보를 잘 활용하면 우리한테는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죠. 자, 이제 교재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이야기할 이번 타자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가 괜찮은 거 하나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전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언제적 뉴스를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2019년 9월 16일자 이게 연구반 뉴스입니다. 연구반 교재인데 김포 미래도시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건물살 토지 보상 실시합니다 하는 뉴스가 있는데 쭉 읽어보니까 여기 2019년 9월 며칠 날 여기가 그 사업 시행자로 IBK하고 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이야기인데요.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가 이게 언제 지정을 한 거냐?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지정한 거거든요. 2008년도인가 그때 지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다 하다가 계속 사업자 안 나오고 뭐 어쩌고 이래갖고 잘 안 됐던 거예요. 자, 김포 농지 한번 내려다 볼까요? 구시가지고 조금 있고요. 농지가 훨씬 많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포가 수도권 정비개법으로 하면 동네가 어디예요? 성장. 관리권역, 성장 관리권역의 정의가 뭡니까? 성장 관리권역의 정의가 뭐예요?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과밀억제권역에 빨대를 꽂아. 빨대를 네 글자로 뭐라고요? 스트로우 이러지 말고요. 빨대가 네 글자로 뭐요? 고속도로 맞나요? 같은 것을 꽂아서 빨대를 꽂아서 맞나요? 과밀억제권역이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겠다 맞죠? 예. 그러면 여기 정주인구가 늘어나는 시점 언제입니까? 과밀억제권역 빨대가 꽂혀야 될까요? 철도든 또 고속도로든 뭐 이런 거 맞나요? 그죠? 여기에 교통호재 같은 거 많습니까? 많죠. 2008년 스카이비를 보고 있는데 이때로서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요런 데 농지들에도 분명히 그 도시개발 사업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맞나요? 네, 분명히 맞죠. 그래서 굉장히 째려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지정했던 2008년도에 지정했던 한강 시내폴리스 이거도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김포시장이다. 아니 이거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도 못하고 있는데 추가로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 이거 성이 날 것 같아요. 어렵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도시 이거 언제 하냐? 왜 이거 안 하고 있냐? 계속 째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유튜브 보신 것처럼 2019년 뭐 언제 여기를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더니 그리고 보상 업무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 속도가 뭐 이렇게 빨라?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로 여기가 사업 잘 될 것 같다는 거 확신이 드니까 그렇게 속도가 빠르겠나요? 그럴 것 같죠. 그죠? 야 그래?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이제 여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 일대 농지들이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잘 될 거다. 제가 이 동네에 제일 옛날 맨 처음 답사 갔을 때가 어디냐면요. 여기 홈플러스 건너편에 여기 유치권에 있는 물건인데 식당 뭐 하나 경매나온 게 있었습니다. 여기. 그때 이제 여기 그러니까 그때는 풍무역 뒤쪽에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있는 요 도시개발 사업지 있죠. 이거도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이거도 들어오기 전에 여기 경매 나와서 답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골드라인 없고 김포 집값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맞죠? 그러니까 포텐셜은 많고 앞으로 좋아질 호재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그때로서는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힐 때였어요. 그래서 농지만 그때 막 이게 2010년이었죠. 그때 막 째려보고 있던 그 타임이었는데 2019년도에 여기 한대 그래가지고 사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연구원에서도 하고 뭐 유튜브에서도 공공연하게 했었습니다. 참고로 김포에 저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예. 그럼 당신은 땅도 없는데 강의하냐?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예. 다만 제가 어디 갖고 있는 데를 여기 유명합니다라는 그런 뭐랄까 책 잡히기 좋은 그 뭐랄까 좀 던지하죠. 그죠? 그런 말은 하기 싫고 그래서 뭐 어쨌든 요거 찍을 때도 없었고 지금도 김포에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요렇게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일대의 도시개발 구역들이 요즘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뭐 짜잘짜잘한 것들 끼어 있는 것들. 자 여기서 하나 더 질문. 여기 그러면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래서 구도심이 여기 있고요. 기존에 시가지가 있고 여기 시내폴리스 한다. 그럼 나머지 농지들도 투자하기 좋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의문. 내가 이를테면 핑크색 이 자리를 2019년도에 사야지. 빨간색 자리를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협성건설 컨소시엄 들어가니까 내 핑크색 이 자리를 사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때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샀는데 한 3년 안에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처럼 여기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까? 혹시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재수가 좋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재수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재수가 좋은 사람들이면 토요일날 이 시간에 이 날씨 좋을 때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재수가 안 따라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 재수가 없어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사는 거야, 그런 거. 재수가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애도 안 쳐버리고 재수가 없지만 재수가 없단 말은 뭐야? 무조건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자,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여기 기부도심이 있는다. 그럼 여기 밑에 전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요런데 주변에 땅 주인들이 우리도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간 도시개발, 민간 그 아파트, 민간업자가 화천대유 같은 데가 부지 매입해서 도시개발 사업한다고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땅은 죽어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요. 옆에 땅이 하면 그 다음 내 차례는 이런 생각이 드나요? 다시 한번 내가 매입 당시는 협성건설 컨소시엄이 하는 한강시내폴리스만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팔 때쯤 되면 내 땅은 난 재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 그렇지만 옆에 땅 하는 들어가야 내 땅만 안 들어가. 그러면 내 땅은 다음 내 차례네. 이게 확 올라가죠. 그 기대감이. 땅값 올라가요? 100% 올라가죠. 100% 올라가죠. 한번 가봐요. 2019년 요때랑 지금 2022년, 2003년 요 무렵이랑 땅값 차 여기 얼마나 나는지. 딱 요런 데들, 저런 데. 예.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니까 여기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더라고요. 요런 데도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다 기억을 못 하겠네. 뭐 하여튼 빈대는 웬만하면 민간 사업자 매입하러 당기고 뭐 저기들끼리 조합 만들고 있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가? 기억을 고래 모양이 하나 있던데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빈 땅을 죄 도시개발 사업한다고 하고 있어요. 요렇게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렇게 도로 잘리고 하천이 잘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일거에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현님 질문은 주택경기 하락장에도 도시개발 사업이 잘 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요. 하락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정도의 어떤 조정이 지금 집값이 한 2020년 정도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할 수 있죠. 그 정도면 그냥 하락장인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지역 호재라든지 주택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거든요. 예. 그 같이 봐야 되는데 뭐 그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고 하다 그러면 되죠.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지금 해서 지금 공급하겠다, 지금 분양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호재랑 맞춰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다. 그거 동네 사람들이 우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해서 지정해준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느 날 갑자기 확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지자체에서 어느 날 확 지정을 한 거죠.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죠? 지정이 먼저고 동의서가 두 번째예요. 그죠? 거꾸로 말하면
동의 없이 지정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동네에는 재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동네 사람들이 막 민원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지정하던데요. 아 그건 민원은 민원인 거고 그 정비구역 지정은 주민 발의로 하는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 발의로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로공원 학교 주차장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사업 이런 것들뿐이 없습니다. 주민 발의로 하는 건.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민간 방식의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들은요. 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먼저 하고 지정을 하는 거죠. 맞죠? 동의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 동의를 받고 지정할 때는요. 개발계획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밑그림까지 그려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 비용이 초반부터가 많이 나가죠. 동의를 하고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탈이 없을 것도 같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고 지정을 할 때 그냥 막 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할까 하는데요. 그래 이렇게 해. 먼저 협의를 계속 한 다음에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 단계에서 그 밑그림 그리는 비용 많이 나갑니까? 예, 종이에 종이에 자대고 줄 선 긋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지정 단계에서 민간에서 그냥 뭐 그 땅 주인주 중에 누구 한 명이 나서서 총대 메고 한다는 게 아니라 외형은 그렇지만 뒤에 업체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 업체가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출발부터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겁니다. 구도심에 재개발 재건축구역, 다시요. 재개발 재건축구역이다. 그럼 구도심에 낡은 건물이 있는 동네지만 도시개발구역은 시가지 옆에 풀밭, 허벌판 이러네요. 재개발 재건축이다. 썩은 빌라나 아파트 이런 것들로 임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농사 짓고 있죠. 그죠?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공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럼 그 공장 가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거기서 공장 해야 돼요? 딴 데 가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와 내 공장 이번에 도시개발구에 들어가가지고 가격 엄청 올랐어. 그래가지고 그 돈 들고 옆에 가서 다시 공장 차리자 이러나요? 그러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딱 요까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아까 그림으로 봤잖아요. 사업하기도 더 좋고 풀밭이니까 뭐 밀게 없잖아. 밀게 맞죠? 풀만 깎으면 되는 거예요. 풀만. 네. 거기다가 동의도 받고 시작했죠. 전제가 뭐예요? 구도심이 확장하는 동네잖아요. 경기도 광주 보셨죠? 맞죠?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 잘 될까요? 잘 되죠. 근데 어떻다? 사기는 부담스럽다. 집에 있는 남편 설득시키기가 되게 어렵다. 와이프 보고 이거 사자 그러면 야이 자식아 이렇게 딱 좋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가치에 비해서 초반에 가격이 잘 안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장래 사업 잘 될 거에 비해서 초반에 잘 안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재개발구역은 예전 거는 해제 동의를 갖춰야 되고 지금 거는 이제 지정하고 조합 설립 몇 년 안에 해야 되죠. 제가 최근에 재개발 투자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지정하고 몇 년에 조합 설립해야 되더라? 2년인가? 3년인가? 아무도 모르시나? 예. 그 개정된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한 것은 조합 설립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도시개발구역은 지정하고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3년 내에 실시계획 다시요. 지정 신청할 때는 이렇게 오바로크만 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선은 요게 실시계획이잖아요. 이거를 3년 내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 재개발구역은 지정하면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 버리는데 얘도 오르긴 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냐 그러지 않는다. 정비구역에 비해서는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업지는 어떤 동네겠습니까? 당연히 주변의 아파트 값이 좀 비싸고 높은 곳, 녹지지역이나 관리적 비시가지 이런 데가 많고 인구가 늘어나고 체계적 개발에 따른 압력이 높은 곳 이런 데가 대상이 되겠죠. 절차 간략하게 보자면 일단은 첫 번째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인가요? 여기가 3년 걸린다는 아닙니다. 3년 내니까 3년 안 걸립니다. 실시계획은 계획만 수립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이다. 수용 방식은 이건 어떤 사업이었죠? 예를 들면 용인 플랫폼 시티가 이거였죠. 용인 플랫폼 시티가 이를 뭐 쉽게 말하면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지였고,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 뭡니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야. 여러분, 환전이 뭐예요? 환전이 돈 바꿔주는 게 환전이죠.